그제 이틀 전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글쎄요, 그제 방문을 두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제 이재명 대표를 만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연신 어떻게 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건강 걱정돼서 아직은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반 이제 시민분들도 대표님 진심도 많이 알았고 윤석열 정권이 폭정에 맞춰서 싸우려면 건강 회복하셔야죠.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진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저 요리 잘한다고 그냥 회복식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언제 한번 봅시다. 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대표님 단식 그만하셔야 합니다. 제가 회복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식을 멈추세요 하면서 연실 눈물을 흘렸는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그제 이재명 대표의 응원 방문을 두고 글쎄요, 좋은 평가가 아니라 좀 비판적인 평가들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저렇게 급반전되니까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좀 그로테스크해 보였어요. 너무 처연했든지 뭐 연민이 들었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공천받으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로테스크하잖아요. 원래 박지원 그분의 스탠스라고 한다면 이 단식 농성 비판해야 되거든요. 방탄용 단식인데 하지 말아라. 싸우려면 다른 방식으로 싸워라라고 얘기를 해야 할 사람이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뭐 회복식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 조응천 진중권 교수로부터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로테스크. 기괴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조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저 발언을 하는 박지원 전 위원장을 보면서 마치 개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박지원 위원장의 그간의 발언들을 180도 뒤집는 건데요. 저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청년 정치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경륜과 경험을 뭐 수십 년씩 쌓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에게 거침없이 도전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얘기를 전달하고 비록 그것이 진영의 논리에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국민만 믿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들,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많이 희석돼서 정말 아까 진중권 그 논설위원처럼 그 작가처럼 공천을 위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비판하러 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불쌍한 연민의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요 아직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정치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허. 정말 이렇게 포지셔닝과 생각, 정무적인 감각이 없이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서 행동하는 모습, 저분은 어쩌면 비대위원장 맡은 게 저분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유명해지고 나니까 막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다 만나자고 하고 머리를 조아리니까 굉장한 무엇이 된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자신의 눈물 하나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해서 저런 행위를 했을 줄 모르는데요. 네. 청년 정치 저러면 안 되고요. 또 청년 정치 저렇게 이용해서도 안 된다. 큰 교훈 하나 또 얻습니다. 자, 사실은 정청래 최고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방문을 두고 박지현 위원장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부적절한 방문 아니었을까요?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당사자 박지현 전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수척해지신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딱
마주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는 거는 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초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초현실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들고 태도가 이제 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전에 뭐 이념이나 생각이 변한 건 없어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뭐 복합적으로. 저는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장기가 괴사하는 상황까지 오늘 14일째잖아요. 단식을 이어가실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글쎄요, 우리 설주환 변호사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뭐 조정훈 의원님 말씀, 청년 정치에 대한 말씀 대부분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박지원 씨가 개딸이라고 하면 서로 싫어할 겁니다. 개딸도 싫어하시고 박지원 씨도 싫어하실 텐데. 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박지원 씨가 뭐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마는 뭐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은 되지 않고요. 본인이 정치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뭐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박지원 씨가 민주당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러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정말 청년 정치인들 정말 대학생 위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지금도 밑바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많고 본인이 우연찮게 신데렐라처럼 진짜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게 본인 정치의 밑받침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정치를 하기 본인이 원한다면 예.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밑바닥부터 뭔가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진심을 민주당원들이 다 파악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저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말에 무게감이 실리는 것이지 그냥 와서 뭐 눈물 흘린다고 그렇게 허허. 뭐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예, 않습니다. 장채고 얘기까지 들어보죠. 일단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죠. 소개 성과 달성? 덕분에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이렇게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도 다뤄주고 인터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관심을 끄는 데는 주목했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보인다는 게 좀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벼락스타가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주목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죠. 다만 두 사람의 정치적 실패나 두 사람이 당대표직위를 수행한 이후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좀 망가진 것이 청년 정치 전체에 대한 예. 또 비하나 비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살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